4월 11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별로 방향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비심리 악화 속 AI 기술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6% 하락하고 S&P 500 지수도 0.11% 내리며 약보합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5%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소비심리 지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지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는 임시 휴전 상태에 있지만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 불안과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시간 대학 소비심리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란과의 갈등을 경제 전망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민감주나 소비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악재 속에서도 기술주가 상승한 것을 보면 확실히 시장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장 전반을 짓누른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먼저 꼽아야겠지요. 특히 세계 원유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2주간 임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 이전 하루 100척이 넘는 선박이 통과하던 이곳은 휴전 선언 이후에도 하루 평균 통행량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행을 통제하며 하루 15척으로 제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휴전 소식에 배럴당 110달러 선에서 95달러 선까지 급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오늘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시장의 불안감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변동성 지수인 VIX 역시 19선에 머무르며 높은 경계감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섹터 ETF인 XLE도 오늘 0.7% 가까이 하락하며 유가 불안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에너지 가격 불안이 기록적인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진 핵심 고리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행량이 줄어든 것을 넘어 이란이 해협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이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원유 1배럴당 1달러의 통행세를 암호화폐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만약 휴전이 결렬되고 해협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브렌트유가 4분기에 평균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베이커 휴즈 주간 원유 시추 공수는 지난주 548개에서 545개로 소폭 감소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할 만큼 미국 내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방산주 같은 특정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나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방산주가 강세를 보일 법한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은 오늘 0.9% 하락했고 RTX 코퍼레이션 역시 0.6% 넘게 내렸습니다. 이는 시장이 현재 상황을 전면전으로 확산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국지적 긴장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방산주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현장의 공포는 다른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선박들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선박 국적을 알리는 방송에 중국 선주와 선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너머의 실질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국면이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정리해 주시죠.
핵심은 주말부터 시작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입니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상화를 위한 명확하고 합의된 틀이 마련되는지를 가장 주시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협을 통과하는 일일 선박 운항 데이터가 가장 직접적인 현황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 있게 늘어나지 않는 한 유가의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당분간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소비 심리 지표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시장 반응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4월 미시간 대학 소비심리지수 예비치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치가 47.6으로 발표되며 예상치였던 52.3은 물론 전월의 53.3을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란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는데, 이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준 직후라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S&P 500 지수는 0.11% 하락 마감했고, 특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필수 소비재 섹터마저 1% 넘게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9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4.3%를 넘어서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인플레이션 경계관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군요. 그렇다면 이런 소비 심리 악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나요? 네,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의 소비재보다 필수 소비재 섹터의 하락폭이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는 1.29% 하락하며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필수 항목에서조차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시간대 조사에서 향후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고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갑을 닫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소비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만큼 소비 심리의 급격한 위축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로 직접 연결되며 주가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앞서 잠시 언급하셨듯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시장의 차별화, 즉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경제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도 2.5% 넘게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는 AI가 단순한 테마를 넘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AI가 단기적인 소비 심리와는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분야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성장 스토리가 소비 위축이라는 거시경제의 악재를 뚫고 기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소비 둔화 우려와 기술주 성장 기대감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봐야 할까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이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가 다시 19선을 넘어서는 등 불안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확실한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나 다음 달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소비 둔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소비 위축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AI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구조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유일한 돌파구였던 인공지능 기술주들의 강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이런 차별화된 흐름을 만들었나요? 네, 오늘 시장은 여러 악재가 겹치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56% 하락하고 S&P 500 지수도 0.11% 내린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0.35% 상승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어제 발표된 4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불안을 자극하며 경기 민감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압박 속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반도체와 빅테크 섹터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금이 AI 관련주로만 쏠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흐름을 주도한 특별한 기업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메타 플랫폼스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조만간 출시될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라마3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라마3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갖춘 오픈소스 모델로 알려지면서 오픈AI의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에 필적할 만한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메타가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개발자 생태계를 장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광고 및 메타버스 플랫폼에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기대감 덕분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메타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메타의 AI 전략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AI 모드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반도체 섹터는 인공지능 테마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AI 모델의 연산 능력을 좌우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심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반도체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보다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더 큰 그림에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상황에서 오늘 특히 주목받은 기업이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 7%가 넘는 인상적인 급등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마벨의 주가 급등은 시장이 이 기업을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시장의 낙관론은 마벨이 단순한 반도체 부품사를 넘어 AI 가속기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을 설계하고 특히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46%나 급증하며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한 실적이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마벨이 AI 시대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플레이어라는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프라의 신경망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그 성장 이면에 들여다보면 소수의 고객에게 매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실제로 2026년 회계연도 10K 보고서를 보면 상위 10개 고객이 전체 매출의 82%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집중도를 보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깊은 기술적 파트너십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보면 단 하나의 핵심 고객이라도 주문을 줄이거나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할 경우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특정 유통사가 37%, 단일 직접 고객이 14%를 차지하는 구조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고객 집중도를 두고 기술적 해자라는 시각과 구조적 리스크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군요.
특히 주요 고객에게 워런트, 즉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워런트 계약의 해석이 마벨을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가릅니다. 성장성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고객사가 마벨의 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주가가 올라 워런트 가치가 커지는 이른바 공생적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이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지분까지 내어준 굴복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정상적인 상업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면 굳이 지분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10K 보고서에서도 워런트의 가치를 매출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가격 할인의 성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와 치명적인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가 급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주가는 AI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한 안전 마진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오늘 보인 7%가 넘는 급등은 펀더멘털의 개선보다는 AI 성장 서사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이 극대화된 결과로 보입니다. 소수 고객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 고객사의 자체 칩 개발 위협, 그리고 생산이 대만에 집중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기업이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수준은 잠재적 보상보다 내재된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국면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관찰됩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뜨거운 인플레이션 데이터 속에서 기술주가 반등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충격에 이어 오늘 아침 생산자 물가지수 PPI마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4% 넘게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견조한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을 흔들었던 물가지표 발표가 끝났는데 앞으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발표될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 지수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세부 항목인 기대 인플레이션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주 CPI와 PPI를 통해 확인된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는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이끌 수 있어 시장이 민감한 가망에 파십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중요하군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경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비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발표하는 베이지북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베이지북은 각 지역 연은이 수집한 경제 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로 통계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 연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를 통해 연준이 현실 현재 상황을 얼마나 뜨겁게 또는 차갑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서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연초만 해도 올해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과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저점 매수보다는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곧 시작될 1분기 어닝 시즌은 어떤 기업이 높은 기용 환경성에서도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적이라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11일
미국 증시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